1. 본 프로젝트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2. 소액, 초보, 직장인, 배당, 장기, 복리 투자자들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3. 투자금이 2억 미만인 경우 보유 종목은 한 종목으로 대응합니다. 4. 프로젝트 달성 시 본 영상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합니다. 연 수익률 20%를 목표로 합니다. 배당 수익률 9%, 매매 수익률 11%.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에 호구가 안 되는 방법 주호방TV입니다. 금일 녹화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33탄이고요. 역시 뭐 종목은 KTNG, 기아 전달해 드리고요. 금일은 2023년 12월 31일 일요일 녹화 방송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2024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주식에 관한 내용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제 기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방송은 특히요. 오늘 하고 1월 1일날 2024년 1월 1일날 쉬시는 동안에 제 영상을 보고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길더라도 여러분 이 녹화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2024년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큰 행운이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들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 12월 31일 2023년 마지막 일요일 녹화 방송이고요. 여러분들 현재까지 전체적인 계좌 잔고입니다. 28일날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27일날 매수를 했고, 자 여기서 보면 KTNG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KTNG는 기존에 54주에서 8주를 팔았습니다. 8주를 팔고 현재 46주가 현재 남아있고요. 판 거는 이제 차트 설명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기아입니다. 기아는 60주에서 37주를 팔았는데 현재 23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60주 전량 팔고 23주를 다시 샀습니다. 예. 그래서 실현 이익 금액은 28일날 요만큼 나왔고요. 계좌에서는 요거 아직까지 좀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냐면 KTNG가 배당받고 배당락 당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뜬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아는 60주를 전량 팔았을 때 한 24만원, 23만원인가 한 2만원 정도 수익이 얻었는데 근데 왜 18만원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자면 KTNG를 팔았기 때문에 한 8주를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요것만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12월 이제 그래가지고 실현 손익은 마이너스 10만원, 11만원 정도인데 근데 이게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예상 배당 수익이요. 저는 예상 배당 수익이 한 50만원, 예, 125주에 4,000원씩이니까 50만원 4월달에 들어옵니다. 예, 4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적이지 않습니까? 예,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근데 배당락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가 잡힌 것 뿐이고 그리고 매매로서는 28일날 매매해서 기아를 매매해가지고 27일날 기아를 매매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8일날이나 뭐 1월 1일쯤에 영업일수로 이틀 동안에는 무조건 변곡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8일 변곡점이 나왔고 위쪽에서 갖고 있는 거 매도를 전량하고 다시 산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 보시면 28일날 예, 매매입니다. 매매 실현 손익 그렇죠? 예, 세금 나가고요. 예.
갖고 뭐 매수 매도 한 겁니다. 예, 매수 매도 했다라는 거. 예,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게 좀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 기준 양봉이라고 그러죠. 캔들이라고 그러죠. 캔들. 캔들은 여러분들 제가 분석할 때 세력의 강도를 체크하는 데 있습니다. 강도 체크. 세력의 강도. 얘가 세력이 강하게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런 겁니다. 캔들은. 두 번째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갭 있죠. 갭은 계속 상승할 수 있느냐, 나오게 되면 계속 상승할 수 있느냐, 여기에 뭐 강도도 역시 포함됩니다. 두 개 강도, 요런 거 분석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 여러분들 제가 파동 설명할 때 1차 파동 나오고 눌림목, 반등, 눌림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조정 기간을 예측할 때 사용합니다. 조정 기간. 기간이요. 기간. 예, 기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 라는 거 분석할 때, 예측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피보나치 수열은요, 조정폭입니다. 네, 조정폭이요. 즉 가격폭을 말하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네, 어느 정도 하락한다라고 그런 걸 예측할 때 피보나치 수열을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분석을 할 때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평선이죠. 이평선은 여러분들 저는 어떨 때만 사용하느냐, 매수 포인트 잡을 때만 사용합니다. 매수 포인트 잡을 때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기 조정 파악할 때, 단기 조정을 파악할 때만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추세선이 있습니다. 추세선. 제가 추세선 그리잖아요. 추세선은 그냥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예, 참고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많은 거를 굳이 사용합니까? 라고 말씀을 저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일목균형표, 이평선 기법, 캔들 기법, 뭐 파동, 피보나치 이런 게 다 여러분들 맞지가 않아요. 전략적으로 다 맞지가 않아요. 그때 사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포인트를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그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정확히 어떨 때는 어떤 분석법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어떤 걸 사용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보다 좀 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정확히 짚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분석해서 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저는 80% 정도는 맞추고 20% 정도는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80%의 맞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가감하게 예측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뭐 다른 전문가들처럼 다른 뭐 유튜브 방송가처럼 그냥 뭐 다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다 나오고 나서 그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온 거를 근거로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예측을. 예. 그 예측을 할 때 어떤 걸 포함하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수는 여러분들 돈만 있으면 다 매수합니다. 누구나. 예, 누구나 돈만 가지고 있으면 KTNG도 10만원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 매수도 하고 되고 8만원에 매수도 해도 되고 다 매수해도 됩니다. 하지만 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어도 매도를 하지 못해요. 왜? 좀 더 올라갈까봐. 아니 떨어져서 물렸으니까 그냥 갖고 가야지. 이런 게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 투자 성향이에요.
예, 욕심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팔지를 못하고, 예? 손실이 나더라도 아까워서 팔지를 못하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아차. 27일 매수를 하고 나서 4%의 수익이, 3%에서 4%의 수익이 났습니다. 전량 팔았어요. 일단 전량 팔고. 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죠. 10만원 위쪽으로 보면, 한번 터치를 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위쪽에서 다 팔았습니다. 예, 기아차요? 얼마야? 10만 500원에서 10만 1000원 사이에 10만 500원에서 10만 100원 인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전량 다 팔았어요. 예, 60주를요. 그리고 어디에서 다시 매수했냐? 밑에서 다시 매수했어요. 얼마야? 9만 9천 평균 단가 500원에 23주인가? 해가지고 다시 매수를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연초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시황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1월 달에도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고 대신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기아차가 좀 밀리더라도 내가 단기적으로 밀리는 시점에 포인트를 잡고 여기가 이탈되면 팔아야지 할 때 팔면 저는 기아차로 매매로 이득을 얻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배당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기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배당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당 투자를 다 묶어 놓는 건 아니에요. 어느 포인트에서 매수해서 매도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어느 포인트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손절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몸에 좀 더 익히면서 배당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배당 투자해서 묶이는 건 아니에요. 묶어 있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제가 주식시장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핵심은 제가 차트 설명하거나 종목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캔들의 기준 양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다음에 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파동, 조정기간을 예측할 때 하는 거. 피보나치는 조정폭입니다. 이평선은 매수 포인트, 단기 조정 포인트, 추세선은 참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왜 거래량은 여기에 포함하죠. 뭐 강도, 거래량 안 봐도 거의 강도, 기준 양봉 나오면, 거래량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어줬으면 하는 제 부탁입니다. 그리고 요런 거를 자주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 잘 저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는 여러분들 개별주에 개별 잡주나 코스닥에 그래도 초우량 종목이면 상관이 없는데 개별주에 여러분들이 이게 적용하기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는다고 하더라도 한 50%? 5대5? 그런데 이게 코스닥 10위 안에 있는 종목, 좀 더 하게 되면 20위 안에 있는 종목하고 시총이요. 그 다음에 코스피의 100종목 안에 있는 종목들은 이 종목이 거의 70% 이상 이 기법이 맞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기법을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고 잘 머릿속에 기억해서 제가 방송을 할 때 얘기할 때마다 주호방TV의 방장은 유튜버 방장은 요렇게 얘기해가지고 요렇게 좀 분석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그리고 알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제가 시황 설명부터 들어갑니다. 시황 설명, KTNG, 기아 설명을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움 종목의 업종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업종 차트입니다.
자, 2024년에 들어갑니다. 예. 1월 2일부터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상승을 할 때 내 종목이 기본적으로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월, 화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하락을 하고 화, 수, 목까지 올라가고 금요일날 하락하던가,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두 번째, 장대 양봉 나올 때 스타일입니다. 월요일날 상승하고 화요일까지 상승하고 수, 목, 금 있지 않습니까?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월요일날 조정, 화요일까지 조정받고 수, 목, 금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장대 양봉의 주봉상 만드는 장대 양봉의 스타일입니다. 주봉상. 그러면 가장 좋은 패턴이 뭐냐?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입니다. 예, 1번, 2번, 3번입니다. 그러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양봉으로 만드는 속도가 강하고 꼬리가 없어야 됩니다. 꼬리가. 그러니까 이게 윗꼬리가 없으니까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윗꼬리가 있어도 밑에 꼬리가 없으니까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양봉이라도 아래 꼬리, 밑꼬리 다 달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거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상승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거, 갭상승 나와서 올라갈 때 보통 자주 나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고가, 일주일에 장대 양봉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주봉이 형성될 때 이렇게 일봉도 역시 마찬가지. 일봉도 시간대별로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어요. 예, 월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주봉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잘 보고 지금서부터 설명에 들어갑니다. 자, 월봉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캔들입니다. 캔들 분석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강도라 그랬죠. 강도. 캔들. 그럼 월봉 기준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분석할 때, 종목을 분석할 때 먼저 월봉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자, 잘 보세요. 올라갈 때 기준 양봉이 여기 있었죠. 캔들 크지요? 얘도 크지요? 근데 얘 많이 올라갔지만 캔들 봉이 짧죠? 자, 하락할 때 여기 보세요. 음봉 크지요? 여기 음봉 큰데 아래 꼬리 길지요? 그죠? 자, 여기 하락할 때 여러분들 음봉 크죠? 아래 꼬리 없잖아요. 음봉 크죠? 음봉 크죠? 여기 음봉 크죠?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앞쪽부터 할게요. 이 앞에를 생각하지 마시고 음봉이 크잖아요. 기준 음봉을 반등 나올 때 돌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밀리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니까 밀리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그잖아요. 다 지울게요. 여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아래 꼬리도 길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력히 붙었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강력히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양봉이 나왔잖아요.
예. 이게 전환이잖아요. 이 두 개의 캔들로 여러분 본다 그러면 캔들 뭐예요 이게? 상승 장악형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올리고 나서 어디에서 조정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이 앞에 기준 음봉 나왔을 때 여기에서 조정을 받은 거예요. 여기는 이걸로 값으니까 올라가는 때 지수는 여기에서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선 어떤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기준 양봉이 또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됐으니까 이때 따라붙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여기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업종, 새로운 주도 업종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때 뭐 2차 전지라던가 뭐 새로운 업종들이 막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선 여기에서 또 장대 양봉이 나와서 올라갔어요. 네, 매수 강도가 강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올 때 여기서 음봉이죠. 매수 음봉인데 여기를 감싸 안고 내려오는 음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시간 조정을 거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지부진. 그런데 여기 봐봐요.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여기도 뚫고 여기 걸렸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시간 조정 거치고 내려왔는데 기준 음봉 나왔죠. 자, 기준 음봉 1, 2, 3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반등이 두 개 나왔지만 이 음봉보다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양봉의 크기가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양봉이 나왔죠. 네. 그리고는 어때요? 올라갈 때 어째 지지부진하게 기준 양봉이 안 나왔잖아요. 여기를 돌파하는 기준 양봉이 안 나왔잖아요. 이거를 지금 음봉 2를 돌파하는 기준 양봉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양봉이 기준 음봉입니다. 기준 음봉 3, 이게 1, 2, 3, 요게 4라고 치면 기준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3, 4를 감싸는 양봉이 이게 나온 거죠. 자, 요걸 감싸는. 그런데 월봉상 이게 여기를 감싸는 기준 양봉이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향후에 예측을 할게요. 향후에 예측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눌렀다가 강해서 여기 뚫고 올라가는 기준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1월달에 나오든, 예, 가장 좋은 게 1월달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서 어디서요? 3천 근처에서 걸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첫 번째 가장 좋은 시나리오. 두 번째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1월 조정, 2월 조정, 3월까지 조정,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는 기준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거꾸로 음봉, 기준 음봉 나오는 거잖아요. 네. 기준 음봉 나오는 거잖아요. 세 번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현으로 1월달에 기준 양봉이 나오는 거야. 첫 번째, 기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두 번째, 1월, 2월, 뭐 3월까지 볼게요. 조정을 받고 4월 초반에 뭐 한 2024년 뭐 중순쯤에 기준 양봉이 나오는가? 기준 양봉이 나오는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1월 기준 양봉 1월 기준
음봉이 나오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여기서 1월달에 기준 양봉이 나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고요. 자동차 업종 가고요. 네이버, 카카오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 움직입니다. 움직이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움직입니다. 2차전지는 안 움직여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움직이더라도 조금밖에 안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 조정이다 라고 하면 삼전, 하이닉스 지수랑 연동이 되고요.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자동차 움직이고요. 바이오 조금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조정받을 수 있어요. 네,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예요? 삼전 하락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하락이요. 자동차 조정이고요. 바이오 지수보다는 약간 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정도 하락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다른 종목 뭐 포스코, 네이버 뭐 포스코라던가 2차전지 그거는 제가 얘 얘기를 안 하느냐 2023년에 그러니까 2022년 말하고 2023년에 초반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요번에는 만약에 움직이더라도 안 움직일 거예요. 빠지면 좀 더 많이 빠지고. 네. 그렇게 여러분들 분석하시면 돼요. 자, 이게 강도에 대해서만 분석을 한 거예요. 강도, 캔들에 의한 강도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파동이라 그랬죠. 파동 분석입니다. 들어갈게요. 파동 분석 기간이에요. 자, 1차 상승 나오고 하락입니다.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반등이에요. 파동은 자, 첫 번째 파동부터 두 번째 파동이 나와요. 1. 그리고 조정 기간은 3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량 종목이나 코스피는 1대3의 비율이에요. 1대3의 비율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1년이 올라가면 3년이 조정받고 한 달이 올라가면 3개월이 조정을 받아야 돼요. 이 조정받는 기간에 파동이 이루어져요. 보편적으로. 1년 상승하면 3년 안에 조정이 마무리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차 상승보다 2차 상승이 강하고요. 1년 상승했는데 3년보다 조정이 길잖아요? 네. 그러면 1차 상승보다 2차 상승이 약할 수가 있어요. 네, 2차 상승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원리로 여러분들 기간을 볼게요. 자, 1년 상승했죠. 거의 1년 상승했습니다. 1년 좀 넘게. 그리고 지금 1년 조정을 받았어요. 1대 현재 여기 1이에요. 앞으로 지수는 어떻게 돼요? 2가 될지 3이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 1하고 내려갈 때 여기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는 조정을 받아줘요. 최소한 2, 3년 정도는. 2년, 3년 정도는. 자, 그러면 왜 1은 여러분은 상승하고 나서 1차 하락은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가격 조정. 이 가격 조정이 첫째 가격 조정이 얼마만큼 하락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다음의 기간을 예측할 수도 있고 상승폭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차 하락이 나고 2차 하락 반등이 약해요. 그리고 다시 눌리고 올라가고 이럴 경우에는 기간이 박스권으로 기간을 강하게 만들던가요?
올라가더라도 걸려요. 즉 말해서 1차락이 나오잖아요. 이런 패턴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박스권을 만들던가,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이에요. 지금 월봉상은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 잘해야 돼요. 월봉상 1차 상승 조정, 1차 가격 하락, 그 다음에 시간 조정이에요. 즉 저는 여기를 가도기적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도기적 장세가 얼만큼의 기간이 걸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미국 상황이라던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정치 상황 다 포함이 돼요. 이 가도기장이 끝나가면 위쪽으로 갈지 밑으로 빠질지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단지 이 가도기적 장세가 지나면 밑으로 한번 빠지는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할 때. 하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제가 기아차를 선택을 한 거고요. 이 부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 그 다음 피보나치죠. 제가 피보나치라고 그랬습니다. 피보나치. 피보나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분석은 피보나치는 뭐예요? 가격의 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월봉이에요. 작업 툴. 이게 키움이래 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뭐 증권사 쓰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고점에서 저점을 얘기를 그었습니다. 자, 얘가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618까지 내려왔죠. 0.618까지 내려와서 지수가 반등을 보였어요. 반등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상승 나오고 조정을 받을 때 0.5 안에서 조정이 끝마쳐야 돼요. 가격 조정 첫 번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여기서나 38이 있잖아요.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38이 끝났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승형 깃발형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0.5든 하든 이렇게 박스권을 위에서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거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짧으면 1년, 3년 안에 끝마쳐가지고 위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첫 번째 하락이 618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반등을 봐야 돼요. 반등이 강한가 약한가를. 반등이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이 부분까지 반등이. 그런데 얘는 여기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시간 조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한번 걸린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시간 조정을 거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종목별로 이 기간에는 움직이는 업종만 움직이고 움직이는 종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시장에 풀린 돈도 적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다 움직이지 못해요.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업종, 한 종목 뭐 딱 집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역시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가격 조정 받고 지금 시간 조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지워볼게요. 여기서 내려왔죠. 얘 반등 볼 때 어디까지 갔어요? 382. 0.5까지 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 반등이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분명히요. 얘기했죠.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시간 조정을 반등이 나오도 이렇게 시간 조정. 이게 상승으로 전환된 게 아니에요.
이번 하락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 하락이 끝난 건 아니에요. 즉 시간 조정에 거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되게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아예 올라가던가 아예 떨어지면 사고 갖고 가던가 팔고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 이런 장세에서는 종목이나 업종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내 종목하고 내 업종은 계속 빠지던가 아니면 내가 선택한 종목은 계속 올라오던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서로가. 네,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피보나치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강도, 하락, 뭐 이런 거요. 네, 단기 조정, 어느 가격대까지 떨어지는가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평선인데, 이평선은 굳이 여기서 그려주진 않을게요. 예, 이평선은 그거예요. 뭐 종목별로나 업종별로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30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각자 나름대로 설정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평선은 매수 포인트 잡으면 되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가 낫느냐 아니면 데드 크로스가 낫느냐, 이 종목이 5일선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가느냐, 21선 기준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61선 기준을 타고 올라가느냐, 뭐 심지어는 장기적으로 볼 때 120선을 타고 올라가느냐, 이런 거의 기준에 따라 서로 종목마다 다 틀려요. 예. 그리고 추세선은 그냥 참고용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거죠. 추세선 돌파, 여기서 추세선 기준 양봉 여기고, 여기서 이런 식이죠. 여기 고점이니까 이런 식. 예.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뭐 이런 식. 예, 이런 거예요. 추세선이죠, 추세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런 추세선 이런 식으로 좀 이용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뭐 이게 기법을 하나를 설명하게 되면 며칠씩 걸려요. 진짜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분석할 그런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길어지니까 기회가 된다면 이제 설명을 하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저는 분석을 들어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T엔진은 기존의 추세선 그린 거 그대로입니다. KT엔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KT엔진을 계속적으로 끌고 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올해 기준이 배당이 5,200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년은 5,400원에서 5,50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주당이요. 그리고 얘 배당률을 시가 배당률입니다. 시가 배당률 5.5%, 6.5%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2023년, 2024년이에요. 항상. 그래서 얘는 이거를 나눠주면 됩니다. 나누기요. 나누기를 하면 95,500원 나오고요. 6.5%로 나누기를 하면 8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400원으로 해가지고 5.5%를 나눠주면요, 98,000원 정도 나오고요. 5,500원을 5.5%로 하게 되면 1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6.5%를 하면 83,000원이 나오고요. 5,500원을 6.5% 나눠주면 84,600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정말 맞는지? 자, 5,200원을 나누기 5.5%입니다. 5.5%를 나눠주면요. 94,500원 나오죠? 네, 95,000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예, 94,500원. 아, 94,500원이네요. 네, 여기서 94,500원. 네, 94,500원이고요. 5,200원 나누기 6.5%는 8만원 나오죠. 그럼 만약에 5,500원 나누기 시가 배당률이 5.5%일 경우 5,500원 10만원이죠. 그죠? 지우고 그럼 만약에 5,400원을 줬을 때 나누기 5.5%는 98,000원이죠. 94,500원, 8만원, 98,000원, 10만원, 83,000원. 이거 각자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2023년 기준이고요. 94,000원, 8만원, 2024년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2023년 주가의 움직임, 예, KTNG 주가의 움직임은 94,500원 근처에 가면 이익을 실현해야 되고요. 8만 근처에 8만원 8만원 근처에 오면 매수를 해야 돼요. 이게 2023년 상반기에 상반기에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돼요.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24년이잖아요. 요 98,000원에서 83,000원입니다. 이제 93,000원에서 83,000 예상 가격이요. 요 가격 있잖아요. 하단은 83,000원부터 여기 10만원 여기 사이요. 요거요. 그러면 5,500원 기준으로 볼게요. 5,500원 기준으로 시가 5.5, 시가 기준 6.5%예요. 잘 기억하세요. 지울게요. 자, 2024년 배당을 5,500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가 배당률이 5.5%, 시가 배당률이 6.5%. 그럼 얘는 가격대가 5.5%에 10만원, 10만원, 그리고 6.5%일 때는 84,600원입니다.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 얘는 10만원 근처에 오면 2024년에는 10만원 근처에 오면 물량을 줄이고 84,600원을 오면 물량 근처에 오면 물량을 늘린다. 이게 전략이에요. 딱 2024년 KTNG 전략은 딱 이겁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자, 직장인, 그 다음에 복리 투자자 또는 초보 투자자들은 딱 이 기준으로 매매하시면 돼요.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2024년 KTNG의 매매 방법입니다. 총 1년. 즉 말해서 10만원 근처에 오면 물량을 줄이고 84,600원, 즉 85,000원 근처에 오면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량을 모아가는. 자, 그러면 특히 이 부분은 2024년 상반기에 물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잡고 2024년 하반기에는 10만원 근처에서 물량을 줄이는 이런 전략을 피는 거죠. 자, 그러면 지우고요. 지금 가격대가 84,600원이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은 물량을 늘리는 때입니까? 줄이는 때입니까?
물량을 늘려야 되겠죠. 그죠? 물량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KTNG를 그럼 물량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반기에 사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이때 2024년 연말 되면 팔아야 되겠죠. 네. 이게 큰 장기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저는 새해 어떻게 대응을 하냐? 예약 주문도 걸어놨습니다. 저는 얘가 여기보다 여기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면 한 번 더 눌려준다라고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합니다. 1월 달에 올라오게 되면 눌려준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얘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예약 주문을 한 주 매도 주문을 걸어놨습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어제까지 9만원까지. 그리고 눌려주게 되면 살 겁니다. 네, 살 겁니다. 분명한 거는요. 그런 식으로 계속 대응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대응해 나간다는 거. 특히 얘가 86,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물량을 늘린다. 무조건 물량을 늘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85,000원 근처에서는 매수, 10만원 근처에서는 매도, 이 전략이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중기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졌기 때문에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런 전략을 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린 물량만큼 다시 산다 라는 거. 그래서 KTNG는 2024년 전략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죠. 자, 기아차는 이게 기준 운봉이에요. 기준 운봉 나왔고 기준 운봉을 감싸는 강한 양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더라도 눌린 겁니다. 여기서도 운봉 이렇게 나왔는데 눌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기 최근에 운봉 나온 거 여기 감싸는 갭 나와서 이 양봉 두 개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뚫고 가는 요 기준 양봉,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캔들의 분석에 의해서 기준 양봉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 월봉 볼까요? 월봉 12월달 이 기준 양봉이죠. 여기 기준 양봉이잖아요. 여기 거의 맞먹는 양봉 크기가 나온 겁니다. 이때 왜 조정받았냐? 양봉은 크더라도 윗꼬리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겁니다. 예, 이거 개념 아셔야 돼요. 캔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의 캔들도 보면 기준 주봉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나왔고 주봉에서 이게 기준 주봉 나온 거잖아. 그리고 나서 추세선이 얘 기준 주봉 나오고 나서 이게 추세선이 돌파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기준 주봉에 양봉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캔들의 분석이고요. 다 지워야겠다. 캔들의 분석이고요. 그러면 얘는 조정이 어땠어요? 1차 상승 나오고 1차 가격 조정 반등, 2차 시간 조정 반등, 3차 시간 조정이에요. 근데 파동의 원리에 의해서 1차보다 2차가 길면 3차 하락이 나오고 3차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조정이 나오고, 그러면 1차 하락보다 2차 하락이 길 경우, 이게 길 경우 1차보다 2차가 길고 가격폭이 클 경우 3차 조정은 1차 조정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그게 시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도 폭이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고점에서 28일, 고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28일, 25일 이런 식으로 가격폭 비슷하고요. 예, 이러는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조정은 얘가 이번 1차 하락의 조정이 어디에서 끝났어요? 382에서 끝난 게 아니라 0.5 피보나치에서 위에서 끝났죠. 위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차 조정, 2차, 3차까지 나오고 나서 시간 조정을 어느 정도 다 마무리 진 거예요. 즉 말해서 하나, 두 달, 한 달, 두 달, 셋, 넷, 4개월 4개월 정도 조정을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조정도 제가 1대3이라 그랬는데 1대3 기간으로 조정을 안 받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0.5에서 피보나치가 마무리돼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뭔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기준 양봉 나오고선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얘를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단기적으로 얘는 10만원 근처에서 한번 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만원 근처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눌려주느냐? 예, 눌려주느냐? 아니면 얘가 더 올라가서 눌려주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이거의 차이입니다. 즉 말해서 1차 상승 나오고 조정받고 2차 상승 올라가는데 이 2차 상승이 고점이 아직 안 찍었어요. 얘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저는 단기 눌렸을 때 과연 어느 이평선을 지지받고 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얘도 분명히 1차로 올라갔으니까 요번에 올라갔으니까 2차 상승에 1차 파동이 나오니까 분명히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분봉으로 설명하면 제가 이 부분 때 매수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 이거 30분봉이고요. 매수했다라고 했고요. 저는 장 초반에 여기에서 매도를 했어요. 예, 매도를 하고 이 부분에서 다시 산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시 샀어요. 그러니까 60주를 전량 매도를 하고요. 이 부분에서 23주를 샀어요. 예, 그래서 평균 23주의 매수 단가는 99,500원 정도 돼요. 예, 23주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요 가격 위쪽으로 다시 매도 주문을 넣었어요. 23주 매도 주문을, 예약 주문을 넣고요. 이게 팔리거나 그러면 다시 이제 매수를 할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매매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TNG는 배당 위주로 가는 거고, 기아는 배당과 매매 위주로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8일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 또 예약 주문을, 새해에는 예약 주문을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가격 이평선입니다. 여기 단기적으로 5, 10, 20, 30을 넣고 보도 돼요. 30, 60까지 현재 60까지 넣고 보셔도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얘는 여기 치고 올라갈 때, 이쪽 1차 상승이 올라갈 때, 1차 상승이 올라갈 때 어디 기준으로 갖고 가냐면 60일 기준으로 상승이 된 거예요. 60일 기준으로 지수. 여기서는 뭐예요? 20 기준으로 갔잖아요. 예, 여기는 60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상승으로 돌렸을 때 여기를 바꿀게요. 5 10 20 30 60으로 할게요. 자, 잘 보시면 상승으로 돌렸죠. 얘가 타고 갈 때 잘 보시면 60을 타고 갔죠. 네. 그리고 어디에서 걸렸어요? 여기 맨 처음에 갈 때, 여기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여기 올라갈 때 20 기준으로 간 거예요. 20 기준. 그러니까 20에서 올라오게 되면 반등 나오고, 20에서 내려오면 반등 나오고, 20에서 내려오면 반등 나오고, 20이 내려오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60까지 간 거예요. 60. 그리고 여기 또 올라갈 때, 요번에는 얘는 어디냐? 요번에, 여기 때는 32평선 기준으로 간 거예요. 내려오게 되면 30에서 반등 나오고, 내려오면 30선에서 반등 나오고, 내려오면 30선에서 반등 나오고, 내려오면 30선에서 반등 나오고, 30선이 완전히 이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60선 지지받지 않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종목별로, 기간별로 얘가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이평선을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무조건 5일 이평선 타고 가면 5일 이평선 기준으로 여러분들 대응, 그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11 이평선을 하게 되면 11이평선 타고 갈 거다 라고 공부를 하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종목별로, 이 종목 구간별로 얘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22평선을 기준으로 갔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6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다시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30선 기준으로 얘가 상승을 한 거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60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흐름에서는 단기 20 이평선, 단기 30 기준으로 간 거고, 중기 어디요? 60 이평선으로 간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첫 번째 상승은?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상승에서는 이평 찾아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찾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이평선 때 60, 잘 보세요. 60 이평선 탔습니다. 예. 그리고 20도 30도 타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30 타고 갔잖아요. 지금요. 30하고 60을 같이 타고 간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양봉이 60에서 한번 걸렸고 30에서 하나 걸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하락일 때 어디에서 걸렸어요? 30 타고 갔잖아요. 그러면 얘 중기는, 일단 중기는 이평선 기준으로 할 때 중기는 60을 보고, 단기는 일단은 30 보고 가는 거예요. 예, 30 보고 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30을 타고 갈 때 기준 양봉이 어디서 나왔어요? 11 이평선에서 나왔죠. 크잖아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됐어요? 또 11 이평선 여기서 타고 올라갔죠. 여기 변곡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11 이평선 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가 11 이평선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역시 11 이평선이에요. 그러면 11 이평선을 타고 이탈하게 될 때 팔고 31 이평선하고 내려오게 되면 이 파라는 거잖아요. 그때 11 이평선 이탈을 해서 31 이평선에서 다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이평선 분석은 벌써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중기적으로 60일 이평선이에요. 그러면 얘가 죽으면 어떻게 죽겠어요? 얘가 죽으면 어떻게 죽겠어요? 가요. 11이평선 딱 걸려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11이평선을 뚫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가격 조정 31이평선까지 내려오겠죠. 반등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올라갔다가 11이평선 터치, 반등 나오고 11이평선 이탈, 내려오겠죠. 그럼 31이평선에서 반등 강하면 위쪽으로 가는 거고, 약하면 내려오게 되면, 시간 조정에서 더 거쳐서 내려오게 되면 60일 이평선 걸리겠죠. 그럼 60일 이평선에서 추세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이때
추세선 돌파할 때 매수. 이러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럼 얘가 30일 이평선에서 조정 마무리하고 올라갈지 60일 이평선에서 조정 마무리하고 올라갈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큰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1차 상승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중기 1차 상승 지금 진행되는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게 중기. 그리고 이게 장기예요. 이게. 자, 다시. 이 큰 흐름이 이게 장기. 이게 중기.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게 단기입니다. 이게 단기예요. 그러니까 중기는 기준이 60 이평선이고 단기 기준은 30 지금 10이에요. 여기.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미리 분석을 하고 나서 어디에서 매수를 했다? 여기에서 매수해서 들어간 거죠. 얘는 여기 갖고 올라가니까. 그리고 얘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10만원 위쪽에서 올라오더라도 얘는 어떻게 된다? 1월 초에 한번 눌려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올라가더라도. 그게 어디까지? 11선에서 기준받고 올라가든 아니면 뭐 30일 이평선까지 내려와서 올라가든 1월 달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1, 2월 달. 요렇게. 추석 전까지. 아니, 설날 전까지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 2024년에는 KTNG를 배당주로 해가지고 그 박스권에서 매매할 수 있고 들고 가더라도 물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아를 배당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매매 패턴으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 프로젝트는 목적이 그거예요. 스캘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단기 매매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초보 투자자, 배당 투자자, 그 다음에 복리 투자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직장인이 매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매매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분석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석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캔들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만은 오로지 맹신을 해요. 이 종목에도 적용될 수 있고 저 종목에도 적용. 캔들 분석은 KTNG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도 대입하고 저쪽에 그것도 맞는 게 있어요. 그리고 파동의 원리도 여러 가지 파동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평선이면 주구장창 여러분 20, 30, 60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종목도 개별주도 우량주도 뭐 5일선 이평을 가고 31평 이평을 가고 60선 기준으로 대응 이런 치는 분들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나중에 왜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제 분석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오늘 내용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길게 얘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적용을 하셔가지고 2024년에는 고지만 안하고 진짜 KTNG나 기아처럼만 여러분 수익을 크게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아차가 움직이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28일 움직였잖아요. 현대차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잖아요. 현대모비스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잖아요. 현대위아 움직였잖아요. 걔네들은 다 초입이에요, 지금. 기아차가 끌고 가니까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현대차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갓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움직이는 흐름 보이잖아요. 지금 갓.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거를 매수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대장주를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대장주를. 그래서 저는 기아차를 가는 거예요. 기아차. 예. 분명히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거는 이거 KTNG나
직장인들, 특히 직장인, 배당, 복리 투자자, 초보자들은 KTNG나 기아로 하더라도 2024년에 여러분들 잘만 매매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50% 이상도 나올 수가 있어요. 원금의 수익이. 매매를 잘하면. 사실 아무리 못하더라도 얘네 종목만 하더라도 10% 이상은 무조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쓰잘데기 없는 짓 안 하면. 예, 제가 알려준 대로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은행 이자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2024년 푸른 용 갑진년 맞아가지고 제가 선물 아닌 선물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길다고 해가지고 잘라서 듣지 마세요. 풀로 다 들으세요. 네. 이거 오늘 저녁에 만약에 제가 오픈을 할 겁니다. 오픈을 하게 되면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번 2024년 1월 초까지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호구가 안 되는 방법 주호방TV였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큰 수익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 여러분들은 얻고 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